자, 그러면 여기가 이게 보존산지죠. 보존산지죠. 그러니까 보존산지는 공인용 산지이기 때문에 공인용 산지밖에 집을 못 짓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저 땅에 내가 꼭 집을 짓고 싶다. 뭘 하고 싶다? 그러면 저기서 공인용 산지라는 거 요것만 지어버리게끔 되면 보존 녹지 지역에서 질 수 있는 건물을 질 수가 있죠. 근데 뭐 때문에 못 짓죠? 공인용 산지에서 산지관리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못 짓는 거죠. 그러면 지우개로 이 공인용 산지를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어요, 없어?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에서 공인용 산지를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다, 없다? 산지 전용. 산지 전용을 안 해주는 거라니까, 저거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공인용 산지를 임업용 산지 산지 전용을 안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지울 거야? 자, 지우개 있다, 없다? 예? 저럴 때 저게 임야이기 때문에 산지관리법 적용받지 않습니까? 예전에 박정희 정부 때 농지가 부족을 했을 때 개간 허가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임야를 보통 봤을 때 아주 특별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간 허가를 통해서 저걸 어떻게 한다? 농지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지워지는 거예요. 지목이 뭘로 바뀌어진다? 과수원, 농지로 바꿔지는 건데 여기서 무조건 좋아하실 일이 아니고 저렇게 개간 허가를 받아서 농지로 만든 땅은 10년 동안은 농사를 지어야 되고 다른 목적으로 다시 변경해 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바꿨을 때 뭘로 해야 된다? 개간 허가를 받았을 때 뭘로 한다? 10년 동안을 농지로 둬야 돼요. 그런데 이 법이 이렇게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가 저걸 가지고 한번 개간 허가를 받으러 갔거든요.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간 허가를 받아서 넣으십시오 하는데 어떤 지방자치단체, 즉 용인에서는 우리는 개간 허가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지금 요새 농지가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개간 허가를 받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는 개간 허가를 받아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된다는 것은 아니고 지자체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현재 지금 저렇게 해주원들이 있고 안 해주원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전 사례 보면 요거 조금 있다가 두 번째 이 토지 개발 2에 보면은 저렇게 해서 개간 허가를 받아서 한 6,000평을 공인용 산지를 일반 과수원으로 농지로 바꾼 것은 있긴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바꾸면서 제가 보기에는 한 10억에서 20억 정도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 곳이 있고 해주지 않는 지자체가 있다는 게 무조건 개간 허가를 다 받아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공인용 산지인 경우에 개간 허가를 받으면은 임야에서 농지로 바꾸게끔 됐을 때는 농지법을 적용받지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인용 산지는 없어질 수는 있다가 아니라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농지로 바꾸었다고 하더라도 10년 이내는 다른 목적으로 지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10년 지나면 바뀔 수도 있습니까? 10년이 지나고 나면은 농사를 짓고 나면은 용도 지역에 의해서 지을 수가 있죠. 그러면 10년이 안 지나도 지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는 토지개발 2 시간에 나옵니다. 실전 사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법으로는 10년 동안은 다른 용도로 못 쓰게끔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임해동 산. 여기 보시면 분당구 녹지공원과 불법 임야 훼손 토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도시지역에 보존 녹지역이고 자연 녹지지역하고 같이 섞여져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준보존 산지로 돼 있죠. 산지관리법에 준보존 산지로 돼 있죠. 준보존 산지는 제가 산지관리법에서 규제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땅이 어디냐면은 임해역 여기 아트센터고 디자인센터고 여기 옆에 있는 요게 야트마간 야산입니다. 이 산인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여기 보면은 분당구 녹지공원과에서 불법 임야 훼손 토지로 만들어 놨죠. 즉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여기에 나무를 불법으로 비다가 이 분당구청에 어떤다? 적발이 돼서 이렇게 어떤다? 불법 임야 훼손된 토지로 지정되게끔 되면은 저것을 지우개로 지우기 전엔 저 땅은 아무것도 못하는 땅입니다. 지금 여기가 보면은 아셔야 될 것이 임해의 옆이고 여기가 뭐면 녹지지역이죠. 보면 자연 녹지지역, 보존 녹지지역이죠. 여기가 임해역 바로 옆이기 때문에 제가 땅값을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평당 한 500만 원 가더라고요. 그러면 500만 원 가면 3,320제곱미터죠. 약 몇 평? 1,000평이죠. 그러면 500만 원씩 해서 1,000평이면 얼마죠? 50억이라는 돈인데 그 50억이라는 것이 뭐에 있어서 불법 훼손 임야 토지 했기 때문에 저것은 이것을 지우개로 지우기 전에는 500만 원도 못 만들어내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 중에서 저렇게 만들어 놓고 저한테 온 겁니다. 제가 봤더니 뭐가 이렇게 된다면 여기 보면 산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 나무를 어떤 불법으로 비웠습니다. 비다 보니까 분동 녹지과에 적발이 됐거든요. 적발이 되다 보니까 핑계를 뭐로 된다면 여기다가 산소를 쓰기 위해서 했다고 하고 가묘를 썼어요. 가묘를 썼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나무를 비웠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비웠기 때문에 저거는 저 불법으로 훼손된 임야라는 것을 토지 연계 확인에 있는 것을 지우기 전까지는 저는 아무것도 허가가 안 납니다.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렇게 쓰기 전에 막아야 되는데 저렇게 적어 놓고 난 다음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만 해지가 되지 적법한 절차가 아니면은 전 해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렇게 불법 훼손한 토지를 훼손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반을 훼손한 경우가 있고 나무를 훼손한 경우가 있는데 안반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훼손한 임야의 원상복구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만 불법으로 비었을 때 조금 아까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에 나와 있는 사항을 어떤다? 지우개로 지우는 방법입니다. 나무를 잘랐죠. 자르고 나면은 나무 밑에 보면 자른 나무가 직경이 있죠. 그 직경에 의해서 그 임야의 인목 본수도가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목 본수도의 120%를 나무를 다시 어떤다? 심어야지 됩니다. 빈 거에, 나무를 빈 거에 몇 프로를, 뭔다? 20%를 더해서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나무를 심어 놓고, 나무를 심었다면 되는 것이 아니라 3년 땅 안에 그 나무가 다 살아 있어야 되고, 만약에 3년 안에 그 나무가 죽은 나무가 있으면 다시 갈아야 됩니다. 갈아서 3년 이상을 그 나무가 다
살아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을 때는 아까 이걸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벽하게 지어놓고 난 다음에 다시 나무를 빌려고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나무를 비워야지 내 땅에 내 나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비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개발행위 허가에 제가 있죠. 경사도, 임목본소, 표고도, 도로, 하수 5개가 있다 그랬죠. 저게 뭐에 걸린 거죠? 임목본소에 걸린 겁니다. 제 아시는 분이 제주도에 한번 와서 땅을 보라 그러길래 땅을 보러 갔습니다. 땅을 가서 봤더니 나무를 막 비고 있는 사람들이 한 5명이 되고 나무를 빚고 나니까 아줌마들이 한 10명이 쫓아다니면서 그 나무 빈 거에 표고버섯 그 굶들어서 나무 심는 거 있죠. 표고버섯. 그것을 하면서 이게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땅을 좀 보라고 그러더라고 나보고. 제가 땅을 봤더니 제가 보기에는 임목본소 때문에 절대로 거기는 개발행위 허가가 안 나는 곳입니다. 그 내가 그 땅 주인이 서울에서 내려간 사람이거든요. 그 내가 그 사람 보고 얘기했죠. 이거 임목본소 때문에 걸려가지고 이 짓 하는 것이지. 그랬더니 나를 보더니 이 교수 어떻게 알았어? 그러더라고. 내가 보긴 뻔하네 뭐 그랬더니 내가 이 돈을 그래갖고 내가 나중에 정년 퇴직하면 제주도에서 war라고 이 임야를 사놨는데 임목본소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가 안 난다는 거야. 갖고 자기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3년을 술을 샀대. 3년을. 그랬더니 3년 술을 더 먹고 가르쳐 주더래. 허가를 뭘로 내냐? 버섯을 길러서 여기다가 기르겠다고 신청하래. 그러니까 버섯을 기르기 위한 나무로 든다? 비는 거야. 그러니까 버섯을 기르기 위해서 나무를 비워놓고 바로 든다? 버섯을 어떤다? 넣어서 기르는 건데 실질적으로 버섯을 기르려고 돈을 한 것이 아니라 나무를 비워놓고 그러니까 버섯을 기르는 건 나무 비워갖고 저쪽에다 갖다 놓고 나무가 비워졌으니까 임목본소가 이제 해지가 됐죠. 그러니까 그 땅을 어떤다?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절차를 밟는 건데 합법적으로 나무를 비는 걸 뭘로 한다고 그랬다고? 버섯 재배하는 걸로 쓰겠다고 신청한 겁니다. 결국에 가서 보면은 우리 그 김대중 정부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내면서 경사도, 임목본소, 표고도 3개를 가지고 우리가 개발 규제를 하는데 이미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것은 나무를 비게끔 되면 돈을 들인다고 해서 나무가 금방 자라지는 않잖아요. 그 나무가 자라는데 몇십 년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은 비지를 못하게끔 하는 것이 개발행위가 조건이거든요. 거기에만이 어떤다? 걸렸을 때 그렇게 하는 것도 봤다는 겁니다. 무조건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네. 아까 그 버섯 제작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대체적으로 안 해도 괜찮은가요? 그렇죠. 나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허가를 받은 거죠. 몇 개를. 벌목 허가를 받았는데 벌목 허가를 받을 때에 이 버섯을 기르기 위한 나무를 어디를 벌목을 하겠다고 허가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그 표고 버섯을 기르는 나무는 우리가 법적으로도 농업인으로 인정해주고 그런 나무를 기르면 비일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대체적인 조건 없이. 예, 그렇게 할 수 수시로 그렇게 하게끔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면. 나중에 그 농지법을 보면은 농업인에 만들어지는 조건 중에서 표고 버섯을 기르는 나무를 재배하는 사람도 농업인으로 만들어준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한다? 편법을 이용하게끔 된 거죠 보면.
무단 형질 변경의 경우 훼손전 경사도의 110% 이상을 성절토하여야 하며 재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경우 훼손전 경사도의 산정은 가장 최근에 작성된 지형도에 따른다. 이렇게 했는데 나무를 훼손했을 땐 저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흙을 훼손을 했을 때 110%를 담당 공무원들이 주장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110%를 만들어 놨다가 다시 그것이 산사태가 났으면 더 인명피해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되면은 해주는데 안반을 훼손한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절대 훼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안반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안 되고 딱 묶이게 되면 그걸로 어떻게 한다? 끝난다는 겁니다. 경기도 광주시 초로 무감리 농지가 아니고 지목이 뭐죠? 지목이 대지죠. 그런데 지목이 대지라고 하더라도 여기 지역이 뭘로 되어 있죠?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죠. 농업진흥지역이죠.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죠.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에 질 수 있는 건물 외에는 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목이 대지라고 하더라도 뭘로 돼 있죠? 농업진흥구역으로 돼 있고 농지법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답 과수원뿐만이 아니라 농림지역에 농업진흥지역으로 돼 있다고 할 때는 농업진흥지역의 법규 적용을 받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절대농지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됐죠.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일반 건축물의 건축은 엄격히 규제된다. 그러나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농업에 필요한 시설이나 마을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또는 농업인의 주택은 건축이 가능하다. 전답 과수원인 경우에는 농지법의 적용을 받고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에서 질 수 있는 건물밖에는 못 짓는다 이런 뜻이고 농지라고 하더라도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농지에 전용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목에 의해서 특별법을 적용받는 게 뭐가 있다 그랬죠? 전답 과수원, 그 다음에 임야, 그 다음에 도로. 세 가지 지목은 지목에 의한 특별법 적용을 받게끔 된다. 같은 농업인의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의 주택과 세법에 의한 농업인의 주택은 조금 규정이 다릅니다. 세금 적용도 농지법에 정한 농업인 주택과 세법에 정한 농업인의 주택은 다르다. 지방세법 시행령 28제 농업인의 주택은 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 건축물의 면적은 15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물 가격이 6,500만 원 이내의 조건인 경우에는 세법인 거고, 농업인의 주택은 200평 미만에 30평 미만, 100제곱미터 미만의 건물인 경우에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의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마다 조건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세법에 의해서 세를 감면해 주기 위한 농업인의 주택에 의한 조건과 농업진흥지역에 농업인의 주택을 짓는 농업인의 조건은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의 주택과
세법에 의한 농업인의 주택은 다르다. 그러면 건축법에 의한 농업인의 주택은 있어 없어? 없을 것 같아요. 없죠? 즉 이 얘기는 이 아셔야 될 것은 농지에 농업인이 자기가 주택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주택으로 허가를 받는 건데 집을 짓고 나지 않습니까? 집을 짓고 나면 건축법에서는 농업인의 주택이 없기 때문에 그 순간 바로 일반 주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원래는 농업인의 주택은 농업인만이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농업인의 주택을 일반 사람이 산다 못 산다? 농지법에서는 못 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 뒷받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지에 농업인이 건축 허가를 받을 때만 농업인의 주택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농업인의 허가를 받을 때는 농업인의 주택인데 허가를 다 받고 집을 지어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올리는 순간 건축법에 의한 일반 건축물이야. 그때부터 일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지을 때는 농업인이 아니면 지을 수 없고 허가를 받지 못하지만 지어 놓고 나면은 얼마든지 어떻게 한다? 일반 매매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농업인이 농업인의 주택을 지어서 팔아먹고 또 지서 또 팔아먹고 된다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농업인이 농업인의 주택을 지어서 팔고 난 다음에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5년 이내는 또다시 허가를 안 해줍니다. 5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해주기는 합니다. 이해가 가셨죠? 여기까지는 지목에 의해서는 특별법이고 이 다음 서부터는 타법령 해갖고 내 땅 주변에 무엇가 있느냐에 따라서 규제를 받는 것을 다음 시간에 마저 설명을 하고, 자, 오늘 강의 들으시라고 무척 고생하셨습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